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응급실입니다. 차에 치인 70대 노인이 응급실을 찾아 2시간 동안 헤맸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시간 동안 병원 11곳에 문의했지만 병상을 찾지 못했고 결국 사고가 난 용인에서 70km 넘게 떨어진 의정부 병원까지 갔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일단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뺑뺑 돌아가지고 의정부까지 갔다는 게. 이런 일은 지난 3월 대구에서도 그리고 이달 초 서울에서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뉴스룸에서 짚어봤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사람이 있다며 손을 들어보지만 후진 차량은 보지 못합니다. 피하던 70대 노인은 밀려 넘어집니다. 주저앉은 노인을 차량 옆면으로 부딪히더니 손들어 막는 걸 무시하고 그대로 밀고 갑니다. 후진하고 이제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딱 걸리니까. 노인은 크게 다쳤고 10분 만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달리면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불가하다고만 처음에 다른 병원 알아봐라 그렇게. 범위를 넓혀가며 가까운 대형 병원으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경기 화성, 성남, 안양 등 근처 병원 11곳에 연락했습니다. 10군데는 병상이 부족하다고 환자 받기를 거부했고 한 군데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까운 중소형 병원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근처 병원 가서 일주처치라도 받아야겠다 해갖고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40분 응급처치하는 동안에도 갈 수 있는 병원을 계속 찾았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환자를 받겠다고 했고 구급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 헬기는 뜰 수 없었고 70km 넘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결국 환자는 병원 도착 15분 전 심장이 멈췄습니다. 2시 46분 도착했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2시간 18분 만입니다.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멀리까지 보내니까 그거는 뭐 시한폭탄이잖아요. 일단 사람이 아프면은 일단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고 직후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때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왜 11곳이나 되는 병원들 모두 응급환자를 받지 못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병원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병원은 치료할 의사도 병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차에 치인 70대 노인은 복강내 출혈이 의심되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구급대는 사고가 난 곳과 가까운 용인과 화성의 병원뿐 아니라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 그리고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까지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2차 병원들은 치료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외상외과 전문의가 안 계시는 거죠. 되게 다발성 외상 환자여가지고 외상센터로의 이송을 말씀드렸대요. 그래서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전화했지만 다시 가까운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바이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골든타임 내에 차라리 근거리 병원을 이송하여 빠른 조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다른 곳은 병실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중환자실은 꽉 차 있었던 게 맞고요. 대기하고 있었던 환자가 벌써 2명이나 더 있었대요. 지난 3월에도 대구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 일부 병원들에게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도 과실이 드러나면 행정 처분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다가 결국 숨지는 이런 일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대책은 없는지 이한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죠. 최근 이 비율이 좀 더 늘고 있다고요? 네, 이 정도 시간 안에 병원에 꼭 도착해야 한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일이 오늘 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골든타임을 못 지키는, 그러니까 응급실 역할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응급 환자가 거부당한 이유를 모아보니 전문의가 없다는 게 3분의 1 가까이 차지를 했습니다.
당장 미국과 비교를 해봐도 응급 환자 수는 절반도 안 되지만 의사가 봐야 하는 환자는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는 많은데 정작 이 응급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의사단체 등은 의사 수 자체가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응급의료센터 같은 곳엔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같이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개원에서 돈 잘 버는 피부과, 성형외과에 비해 연봉이 절반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굳이 버틸 요인이 없는 겁니다. 병원들도 수가 탓을 하며 더 이상 투자는 꺼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응급 환자를 돌볼, 치료할 그 해당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군요. 이것도 하나 궁금합니다. 이번 일에서도 봤듯이 구급대원들이 병상을 찾아 이 병원 저 병원 그 귀한 시간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 병상을 알려줄 수 있는 무슨 종합상황실이랄지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이제 도입을 하려는 단계입니다. 이 빈 병상이 있는 병원이 어딘지만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가 되면 이런 일을 상당수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력, 장비 등의 정보 대부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러니 구급대원들이 눈 감고 더듬어서 문고리를 찾는 것처럼 전화통만 붙잡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응급실에 환자 자체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네, 환자 수도 문제지만 응급실 환자 대부분이 경증 환자라는 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70% 정도는 걸어서 갈 정도인데요. 그래서 중증과 경증을 분리해 미국의 어전트 케어처럼 경증 응급 환자들만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우리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